네, 최순실이 말했습니다. 공직기강을 세우라. 바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사이에 나눴던 대화에 녹음한 것 녹취록을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깜짝 놀랄 소식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실이 말하면 이행되는 그 장면이 일부 포착됐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祝各位前途光明。 수시로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를 해 오셨는데 우리가 협의하고 지시했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자,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됐는데 자,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린 기자, 일단 정호성 취재 파일 어떤 구도고 어떤 장면이 녹취됐고 어떻게 입수된 겁니까? 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이 정호성 녹취 파일은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측에서 전달받은 자료들입니다. 총 28분 분량이고 12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 주로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하고 정호성 씨가 그 내용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네. 정말 이 촛불이 횃불될 것이라는 그 말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2013년 10월 정도인데요. 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 부분은 뺄까라고 하니까요. 네. 이 정호성 비서관이 하는 말이 네, 우리 스스로가 악법이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박은 못하고 최순실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데 글쎄 여기 이제 저희가 색깔을 표시한 것은 뭐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말들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뭐야? 그럼 아침에 다시 볼게요. 그럼 이따 저녁에 보든지 일단 보내드리고 이렇게 뭐 약간의 반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요. 근데 그 어저께 이야기한 그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거에 내가 그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 이게 뭐냐면요. 2013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가장 국정을 흔들었던 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대통령의 어린 시절, 과거 시절이나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고 뭐 기억을 위해서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기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녹음한 것을 보입니다만 최진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세 가지가 딱 느끼는데 네. 우선은 저 말 어법만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네. 단절 음해에다가 말이죠. 앞뒤 어휘가 애매모호하고 네. 상당히 정규 교육을 받았긴 어렵지 않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네. 좀 허접한 말투를 많이 쓰는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순실이 바로바로 거침없이 지시를 했고 네. 그 지시가 그대로 똑같이 네. 먹혔다. 네. 결국은 이후 전방위로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소크라테스는 빼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어는 넣어라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실제로 일리가 있느냐는 건데 네. 제 오랜 국정 제가 그 공무원을 경험을 했고 청와대에 있었지만 그 경험상 최순실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중국에 넣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네. 하는 거 이건 보통 대통령이 쓰는 마지막에 같은 포인트를 주는 임팩트를 주는 어법인데 네. 상당히 최순실이 정치적 감각이 있다. 동물적 감각이 있다. 네. 비록 정기적인 교육은 못 받고
어법은 엉망진창이지만 네. 동물적 감각으로 정치적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요. 물론 이제 어법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했으면 윗사람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엄청 혼나니까 교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맨 마지막에 중국말 한 말로 중국인에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은 게 참모들은 그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순실이 건의했고 수용된 거잖아요. 네. 그런 감각이랄까 판단은 본인이 했을까요? 누가 또 의견을 많이 구해봤을까요? 저는요, 본인 판단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모든 걸 나온 게 보면은 최순실 씨가 한류를 활용하려고 그랬었죠. 네. 한류를 통해서 무슨 K재단이나 미르재단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고 문화융성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투영된 거고 한류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뭔가 해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네.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한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따라서 저거는 뭐 본인이 무척 뭐 생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목적, 중국 시장을 뚫고 한류를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걸로. 근데 제가 볼 때 그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가 네. 남성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소통을 중시하거든요. 대체로 그런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네. 마지막에 중국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사실은 한국말로 해도 옆에 통역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중국어로 했을까? 네. 보통 우리 또 그 외국에서 온 정상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말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친근감을 느낀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어떤 여성적인 그 감성적인 면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어떤 생각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어색한 영어 어투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김윤희 기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서고도 좀 녹음되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거침없는 언사는 아주 유명한데요. 네. 정우성 씨와 함께 했던 녹취록을 보면은 네. 조금 사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식의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중립외교,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이거죠. 너무 쪽팔렸잖아. 이게 조금 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나 쓰는 말이지 이 국정에 대해서 쓰는 말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정우성 비서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단한 엘리트 중에 한 명이라고 꼽혔던 정우성 전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조금 앞에다가 넣겠습니다라고 수긍을 합니다. 이 얼마나 최순실 씨의 위력이 대단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도 녹음했다가 검찰에 압수된 거잖아요. 저희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참 답답합니다. 여기 아주 국민들 속 터지는 것, 그런 것, 부채, 공기업 부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싶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예 하면서 수긍을 하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다 할 거 필요는 없고 불량식품 그런 거. 무기, 부실, 읽기도 힘들 정도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예 하면서 모두 다 수긍을 합니다.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전후 맥락을 따져서 어떤 이야기를 정확히 했던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모든 내용들을 녹취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채널A가 보도할 때 검찰을 취재했던 저희 법조팀 기자 얘기가 녹음을 10초쯤 들으면 화가 날 것 같다고 얘기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어쩌면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들 네. 아마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국정 안에서 살아왔는가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얘기, 농어촌 단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 쪽인데 자, 일단 저 단체가 원하는 것, 아마 그동안에 대화가 쭉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 단체 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저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명사 위주로만 말씀하세요. 동사나 형용사 이런 거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저걸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예라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 구체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벌써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저런 게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있죠. 네. 아무리 녹취록이지만 말씀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답답한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여러 가지로 돕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과 여러 가지요. 근데
보면요, 최순실 씨의 어법하고 대통령법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뚝뚝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아마 40년 동안 워낙 깊이 많은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마 어법도 많이 닮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그 음성과 그 텍스트에 담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대한 것, 글쎄 이거 왜 압수당했을까? 글쎄 뭐 감추려 했겠죠. 그러나 어쨌건 검찰 수사의 개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